안녕하세요. 퇴사판별기입니다. 오늘은 능동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능동성이라는 주제를 골랐지? 아무래도 우리 모두 직장생활 해봤잖아.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량이 추후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 우리가. 그치. 그 중에 생각났던 게 능동성이지. 맞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첫 주제로 잡은 게 이게 능동성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이게 능동적인 태도라든지 능동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능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자기 상황에 대입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박 변호사가 생각하는 능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능동성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이 주로 보실 거기 때문에 일단 회사를 기준으로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 다닐 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능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사 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퇴근을 한 후에 어떤 것을 할까? 그치, 퇴근한 후가 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그러면 박 변호사가 느꼈던 그 회사 내에서 좀 찾을 수 있는 능동성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 나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야.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치.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은 어떤 나에게 부과되어 있는 업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부과되어 있는 업무만 처리하기에도 사실은 좀 벅차기도 해.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는 더 그렇고. 맞아.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게, 사업을 하려면 좀 여러 분야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업무만,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큰 관료 조직이나 이런 부분일수록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하는 업무가 되게 특정돼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분야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법무팀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마케팅을 하면은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다른 부분을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능동성이라는 거는 그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회사의 다른 부서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관찰하고, 이런 버릇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게 그냥 좀 정리를 해보면 나와서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직이 움직이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보고 학습을 해야지, 자기 전문 분야 하나만 알고 나오면 좀 시행착오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능동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 얘기를 했냐면, 내가 받아서 일하고 있는 업무만 진행하는 것도 보통은 벅차. 보통 벅찬데, 그치. 여기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관찰을 하고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일하지? 그리고 다른 부서 분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잘 나누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되게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 난 보통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보통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퇴사하기 한 1년 전? 보통 몇 개월 전부터는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것 같더라고. 맞아. 나의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래도 기획 부서에 있었는데 내가 덕션이나 뭐 디자인 랩하고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랑 컨텐츠들도 많이 다루게 되었어.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기획을 해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궁금했거든. 이런 뭐 스튜디오의 실장님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실장님들은 이렇게 몇 시간이라고 몇 컷을 찍으면 얼마를 받으시는지 보통 이렇게 되게 궁금한 거야. 그걸 좀 많이 물어보면서 난 좀 익혔거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맞아. 오히려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관심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약간 능동성으로 봐도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계속 궁금증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일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좀 능동적인 어떤 성격도 중요하고, 그 능동성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그 일을 좀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라는 마인드가 강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능동적인 성격을 좀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자질로는 좀 능동성이 필요한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능동성이라는 건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은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고 그걸 잘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뭐 그 다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난 궁금한 게 너는 혹시 이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 얘기는 다 했잖아. 그치. 퇴근 후에는 어땠어? 퇴근 후에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약간 나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데 물론 처음 입사를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다 그런 생각이잖아. 이 회사에 뼈를 묻어서 내가 정말 성공을 해가지고 저 이번까지 가겠다라는 뭔가 그런 많은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야근도 많이 하고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그거를 한 1년, 2년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물론 이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의 인력을 쏟아붓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의 나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의 나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회사 야근도 하면 물론 해야 하지만 이제 야근이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진짜 행복하게 집에 왔던 것 같아. 행복하게 집에 와서 그때 내가 했었던 게 뭐냐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내 사업에 대한 정리,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정리도 하기 시작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있었던 포트폴리오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서비스는 내가 제공해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견적을 얼마 정도 받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게 되게 내 퇴근 후에 즐거운 시간 중 하나였던 것 같아. 맞아. 그 퇴근 후에 하는 그 행위들이나 어떤 공부나 행동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대략적으로 예측은 가능한 것 같아. 그렇지. 자기가 회사를 끝나고 나와서 굉장히 자유 시간이잖아. 이제 휴식 시간이 왔단 말이야. 맞아. 사람이라는 게 휴식 시간이 딱 오면 다 솔직히 쉬고 싶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이나 휴식 생활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휴식을 취하고 싶은 그 와중에도 내가 진짜로 이 사업을 좋아해야 사실 그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야 정작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좀 힘든 건 고난이 있어도 그냥 재밌어서 하기도 해. 맞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한 모습이 느껴지고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쌓이긴 쌓인단 말이야. 요 일이 당장의 성과로 다가오진 않아도 내 포트폴리오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쌓이는 기분은 계속 받고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이제 퇴근 후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우리가 이제 능동성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자기가 내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 뭐 가령 유튜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야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치.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스스로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 맞아.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정확하게 뭐 몇 시에 출근을 해야 되고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치. 자기가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내가 사업 때 남는 시간이 있을 때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했을 때 그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 그치. 사실 그 퇴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 오히려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사업에 자꾸 방해를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좀 더 시간 배분을 잘해서 내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가 싫다고 뛰쳐나와 버리면 오롯이 24시간 4시간이 되지만 어떻게 버틸 거야. 지금은 아직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돈이 이제 들어오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 기간 동안은 돈이 빵원일 거 아니야. 내 수입이. 그럴 바에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내 사업을 퇴근 시간, 짬 시간에 사업을 다 준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실제로는 가동도 해봐도 된다 생각해. 맞아. 회사를 다니면서 가동을 해보고 이 가동하고 있었던 내 개인 사업이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올라오면 그때 이제 회사를 결정해도 된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그래서 일단은 이게 능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어떻게 스스로 창조적으로 활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회사에서 다른 부서를 관찰을 하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도 자기가 어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이 있고 스스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일을 좀 좋아해야 된다. 맞아. 결국에는 그 일이 즐겁고 좋아해야 능동성 생기기 때문에 개인 사업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가 첫 번째 퀘스천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일이 되면 힘든 건 맞아요. 당연히 일이 되면 힘들죠. 근데 그 힘들더라도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오롯이 나로서 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증명이 되는 느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되게 즐거움은 당연히 느껴야 될 것 같아. 맞아. 이제 자기가 일이 좋지 않았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좋아해야 자기 일에 대해서 이제 책임감도 갖고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디자이너라고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시키는 디자인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자기가 퇴근을 하거나 자기 개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 했을 때 즐거우면 그 디자인이 맞는 거예요. 회사에서 규정 짓는 자기의 업무가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 싫어. 그럼 나 디자인으로 사업하면 안 되겠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일이 싫다는 게 그 일 자체가 싫은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내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싫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일 자체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능동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각자의 정의를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 제가 생각하는 능동성은 주체적인 관찰이다. 주체적인 관찰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의식이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물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능동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주변의 사물들이나 주변의 부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 사업,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이게 필요하겠네라는 관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게 되고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능동성이라는 거는 주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냥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일 같은 경우에도 주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능동성이란 그냥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는 거고 그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한 발전 욕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능동성은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능동성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능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냥 사업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나 많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